인천 송도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펼쳐진 가족 간의 심리게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어머니와 요양원 계약을 준비하던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철저히 계획된 가족 시험이었다면 어떨까요? 재산을 둘러싼 가족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치매를 연기한 70대 여성의 대담한 계획과 그 안에 숨겨진 따뜻한 가족애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특별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송도의 하늘은 언제나 그렇듯 푸르렀습니다. 40층 높이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가 하늘을 찌르듯 솟아올라 있는 풍경은 마치 미래도시를 연상케 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인 센트럴파크 스카이뷰 32층. 그곳에는 김수현과 안지은 부부, 그리고 김수현의 어머니 김영자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어머니의 방문을 노크했어요. 70평형대 고급 아파트였지만 최근 들어 집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아, 그래. 먹었어. 김영자의 대답은 항상 그렇듯 건성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어머니의 약통을 확인했어요. 어제 챙겨둔 약이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약 안 드셨잖아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물을 가져왔어요. 최근 몇 달간 이런 일이 잦아지고 있었죠. 약을 깜빡하는 것은 물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거나 외출했다가 집을 못 찾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난 먹었다니까? 내가 잘못 봤겠지. 김영자는 고집스럽게 말했어요. 수연은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아 조용히 약을 건넸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45분. 이미 첫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안지은이 차가운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그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또 약 안 드셨어? 응, 어제도 그랬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대. 지은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수연은 아내의 말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 지은은 계속해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지금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계시기 어려워. 우리도 항상 옆에 있을 수는 없잖아. 내 사업도 바쁘고 나도 회사 일이 있고. 알아, 근데 지금은 언제까지 미룰 거야? 어제는 현관문을 열어놓고 계셨어. 다행히 내가 일찍 퇴근해서 발견했지만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수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의 말이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그들 부부도 지쳐가고 있었어요. 송도에 새로 생긴 실버가든이라는 요양원이 있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하대. 한번 알아보는 건 어때? 수연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알겠어. 주말에 같이 가보자. 그날 저녁 수연은 소기업 대표로서 첫 대규모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 그린테크는 환경 친화적 건축 자재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신소재가 주목받기 시작했고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작은 문제로 생산 라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하던 수연은 지은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 어머니가 또 나가셨어.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단지 밖으로 나가시다가 발견됐대. 수연은 서류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 집에 도착했을 때 김영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어디 가셨었어요? 난 그냥 산책 좀 했지. 이 나이에 운동도 해야지. 밤 10시예요? 위험하잖아요. 김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아이고, 너희들 왜 이렇게 소란이야?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수연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의 눈빛에는 이래서 내 말이 맞다니까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침실에서 지은은 결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이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야. 당신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건 알아.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해.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알아. 근데 어머니가 원하실까? 어머니도 결국엔 이해하실 거야. 우리가 설득해봐야지. 다음 날 지은은 실버가든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했어요. 입소 상담을 하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었죠. 김영자의 상태를 설명하자 상담사는 의사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검사받게 하려면 남편을 설득해야 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니야, 이건 모두를 위한 결정이야. 그날 저녁 수연은 피곤한 얼굴로 귀가했어요. 회사 자금 문제로 투자자들과 힘든 미팅을 한 후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지은이 물었어요. 쉽지 않네. 초기 투자금이 더 필요한데 투자자들이 신중해지고 있어. 내 개인 자산을 담보로 제시해야 할 수도 있어.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인 자산이라면 이지?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계약만 성사되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어.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연의 사업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시어머니 문제까지. 그녀의 인생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김영자가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이내 평소의 흐릿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순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어머니, 내일 병원에 가야 해요. 지은이 말했어요. 병원? 내가 왜? 난 멀쩡한데. 그냥 정기검진이에요. 나이 드시면 건강 챙기셔야죠. 김영자는 잠시 지은을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다음 날 병원에서 의사는 김영자의 상태를 자세히 검사했어요. 기본적인 인지 테스트와 치매 선별 검사를 진행했죠. 초기 치매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경미한 수준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의사가 진단 결과를 설명했어요. 수연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지은은 의사에게 요양원 입소를 위한 진단서를 부탁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김영자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결국 혼자야. 모두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일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는 갈등 속에서 운전대를 꽉 잡았어요. 지은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요양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수연의 서명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날씨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마치 이 가족의 앞날을 예고하듯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든 어머니를 발견했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김영자의 무릎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다가가 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어요. 김영자의 얼굴은 잠든 모습에서도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은 그녀가 지나온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어머니. 수연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토록 강인했던 여성이 이제는 이렇게 나약해 보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며 수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직 주무세요? 응, 거실 소파에서 주무시네. 사진첩 보시다가 그대로 주무신 것 같아. 지은은 도마 위에서 당근을 썰다가 손을 멈췄어요. 요즘 자주 옛날 사진 보시더라. 과거에 집착하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래.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를 바라보는 지은의 차가운 시선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도 이 상황에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물었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뭔지 생각해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신 상황이야.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송도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어요. 한쪽에서는 또 다른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지만 그는 어머니와의 인연만큼은 그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어머니가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잖아. 지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건 당신 마음이고. 난 실버가든 입소 신청서를 작성해뒀어. 당신 서명만 있으면 돼. 그 순간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영자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수연이 급히 거실로 향했죠. 아들, 미안해. 내가 여기서 잠이 들었네. 김영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편하게 주무셨어요? 그랬나? 모르겠다. 꿈을 꿨는데. 김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오더라. 나보고 왜 이렇게 살고 있냐고. 수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혼자서 수연을 키우며 고생하셨죠. 아침 드세요, 어머니. 지은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식탁에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자는 가끔 숟가락을 놓치거나 물을 엎지르기도 했습니다. 지은은 그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닦아내곤 했죠. 오늘 내가 좀 늦을 것 같아. 수연이 말했어요.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있거든. 걱정 마, 나 출근 전에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갈게. 지은이 대답했어요. 표정은 냉담했지만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수연이 출근한 후 지은은 김영자의 약을 가지고 그녀의 방으로 향했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김영자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김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맑고 또렷했지만 지은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고마워, 며느아가. 김영자가 약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병원에서 받은 진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내가 치매라는 거지? 김영자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초기 증상이시래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실버가든이라고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하대요. 김영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지은은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저항이나 서운함 없이 바로 수긍하다니요. 어머니, 괜찮아. 나이 들면 이런 날이 오는 거지. 김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다만 내 물건들은 내가 정리하고 싶구나.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은 어머니의 순순한 반응에 안도하면서도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결정일까요?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밀어냈어요. 이건 모두를 위한 일이야. 그날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퇴근 후 곧장 실버가든으로 향했습니다. 입소 계약서와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기 위해서였어요. 상담실에서 담당자와 마주 앉았죠. 보호자분이 배우자신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바빠서 제가 대신 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계약서에는 직계 가족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아드님의 서명을 받으셔야 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연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란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수연이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지은이 물었어요. 투자자들이 우리 사업 계획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하지만 좀 복잡해졌어. 무슨 일이야? 몇몇 투자자가 우리 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어. 더 많은 검증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지은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계약은? 지연될 것 같아. 최소 한 달은 더 걸릴 거야. 지은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수연의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재정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고급 아파트의 대출금, 생활비, 그리고 지금은 요양원 비용까지. 그녀의 머릿속에서 불안한 계산이 이어졌어요.
집에 도착하자 의외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영자가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 식사까지 준비해 놓은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서. 곧 떠날 텐데 마지막으로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지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영자의 모습에서 치매 환자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하고 정확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럼 왜 안 괜찮겠니? 내가 치매라고 해도 아직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김영자의 말에는 어딘가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확실한 결정이었는데 지금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던 중 수연이 귀가했어요. 그는 어머니가 준비한 식탁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잖니. 수연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오늘따라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지은은 수연을 침실로 불렀습니다. 요양원 계약서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거 봐, 실버가 든 계약서야. 시설이 정말 좋아. 어머니도 이미 동의하셨어. 수연은 계약서를 받아들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어머니가 정말 가고 싶어 하셨어? 물론이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바로 수긍하셨어. 어머니도 우리에게 부담 주기 싫으신가 봐. 수연은 머뭇거렸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 모습을 보니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은데. 여보, 치매는 그런 거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의사 선생님도 악화될 거라고 했잖아. 수연은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지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진 마. 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도 그래.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방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김영자는 책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문을 살짝 두드렸어요. 어머니, 안 주무세요? 김영자는 놀라서 급히 종이를 서랍에 넣었어요. 아, 수연아. 잠이 안 와서 좀 끄적거리고 있었어. 뭐 쓰고 계셨어요? 그냥 내 생각들. 나이 들면 기억력이 안 좋아지니까 중요한 것들은 적어두려고. 수연은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은행 통장과 부동산 서류도 보였어요. 이런 것들은 왜 보고 계세요? 김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요양원에 가기 전에 내 재산을 정리해 두려고. 내가 나중에 힘들지 않게. 수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정말 요양원에 가고 싶으세요? 김영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모실게요. 지은이도 이해할 거예요. 내 아내를 탓하지 마라. 지은이도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야. 김영자의 차분한 목소리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아 대화를 마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서랍에서 꺼낸 종이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비밀 계획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흐릿함이 아닌 날카로운 결의로 빛났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거야. 김영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내렸습니다. 송도의 고층 빌딩들이 회색 하늘 아래 침묵하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김영자의 관절통이 심해지곤 했죠.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녀는 활기차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안 좋네요. 수연이 출근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비가 와도 좋지,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내니까. 김영자가 현관에서 우산을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또렷했어요. 수연은 어머니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법이지. 김영자가 미소 지었어요. 출근길에 수연은 계속해서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내린 진단과 실제 어머니의 모습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었어요. 혹시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런 의심은 너무 황당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한 수연은 바로 중요한 전화를 받았어요. 투자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 대표님, 귀하의 그린테크 사업 제안에 대해 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에 관해서요. 수연은 긴장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측에서 조사한 바로는 자금 계획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특히 초기 자본금의 출처가 불분명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어머니가 제공한 것이었어요. 김영자가 평생 모은 재산의 일부였죠. 그건 가족 자금입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조달되었어요. 그렇다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투명성을 중요시합니다. 수연은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물론입니다.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초기 자본금 관련 서류는 모두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혹시 제 회사 초기 자본금 관련 서류들 어디 있는지 아세요? 김영자의 목소리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내 서재 세 번째 서랍에 있을 거야. 파란색 파일에.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한편 안지은은 회사 점심시간에 김영자의 주치의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시어머니가 요즘 치매 증상이 거의 없어 보여요. 어제는 집안일도 하고 대화도 정상적으로 했어요. 진단이 정확한가요? 의사는 차트를 다시 검토했어요. 검사 결과는 분명히 초기 치매 징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종종 증상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루시드 인터벌이라고 일시적으로 맑은 정신 상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추가 검사가 필요할까요? 지금으로서는 기존 진단을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지속된다면 재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지은은 병원을 나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자의 상태가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그녀의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지은은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김영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됐어요. 서류도 다 정리해뒀고.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지은은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어요. 변호사님, 믿고 맡겨도 될까요? 이건 제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일이라서. 김영자가 변호사와 통화하고 있다니.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또렷하게 법적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통화가 끝나고 김영자가 전화를 내려놓자 지은은 마치 우연히 들어온 것처럼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일찍 들어왔어요. 김영자는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평온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오, 지은아. 벌써 퇴근했구나. 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요. 지은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혹시 누구랑 통화하고 계셨어요? 김영자는 잠시 지은을 관찰하듯 바라보더니 대답했어요. 오래된 친구. 요양원 가기 전에 몇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의심은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김영자가 방을 나간 후 살짝 전화기를 확인했어요. 최근 통화 목록에 박 변호사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왜 변호사와 통화한 거지? 지은은 혼란스러웠어요. 저녁에 수연이 귀가했을 때 이미 집안의 분위기는 팽팽했습니다. 수연은 서류를 찾기 위해 곧장 어머니의 서재로 향했어요. 어머니, 제가 서류 좀 찾아봐도 될까요? 김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필요한 건 다 가져가렴. 수연이 서랍을 열자 파란색 파일이 정확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서류가 날짜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서류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파일을 펼치자 또 다른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힌 서류였습니다. 수연은 놀라서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유언장이야. 내가 더 이상 판단력을 잃기 전에 미리 준비해뒀어. 수연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김영자의 모든 재산은 그녀가 사망할 경우 수연에게 상속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조항이 있었어요. 단 내가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김영자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내 마지막 바람이야. 난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내 재산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는 게 낫지. 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그때 지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연은 유언장을 내밀었어요. 지은이 그것을 읽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의미는 명확하지 않니?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내가 정말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양원에 보내진다면 내 재산을 너희에게 남기고 싶지 않다는 거야.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은 김영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매 환자의 혼란이 아니었어요. 뭔가 계산된 행동 같았죠. 어머니, 저희는 재산 때문에 요양원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지은이 변명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건 내 결정이야. 김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우리 모두 진정하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지금은 감정적인 상태야. 그날 밤 수연과 지은은 침실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아. 수연이 말했어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오늘 어머니가 변호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 뭔가 크게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 어머니가 진짜 치매인지도 의심스러워. 수연이 중얼거렸어요.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런 의심이 들어서 오늘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는 여전히 치매라고 하더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일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해봐야겠어. 수연이 결심했어요. 다음 날 수연은 출근을 미루고 어머니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김영자는 평소보다 더 차분해 보였어요.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의 상태가 정말 어떤지, 그리고 이 유언장은 무슨 의미인지요. 김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아, 내가 묻는다면 정직하게 대답할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어떤 때요? 어머니, 저희가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모든 것은 곧 명확해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수연은 답답했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요양원에 가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가 더 잘 모실게요. 김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알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요양원 담당자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버가든입니다. 입소 계약서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준비되셨나요? 지은은 잠시 생각했어요. 이제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정이 좀 생겨서 계약을 미루려고 합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결정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은 지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김영자의 재산이 모두 기부된다면 그들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수연의 사업은 아직 불안정했고 고급 아파트 대출금도 있었죠. 불안감이 그녀를 엄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어색한 식사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머릿속에는 그 생각뿐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김영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연은 지은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난 내일 대형 건설사와의 계약 미팅 있어. 이번에 성공하면 우리 회사가 안정될 거야. 지은은 희망과 불안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 그런데 투자자들은 어떻게 설득했어? 어제 찾은 서류들 덕분에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었어. 어머니의 자금 출처가 완벽하게 합법적이라는 것도 말이야.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적어도 재정적 불안은 조금 해소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연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우선은 요양원 계획을 미루자. 어머니의 진짜 상태가 뭔지 확실히 알 때까지. 지은은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었어요. D-1.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녀의 눈에는 이제 흐릿함이 아닌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다음 날은 모든 것이 밝혀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송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오늘의 중요한 사건을 지켜보기라도 하듯이요. 김수연은 일찍 일어나 중요한 계약 미팅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의 사업 미래가 결정되는 날이기도 했지만 어머니와 관련된 미스터리가 해결될 것 같은 예감도 들었거든요. 오늘 미팅 잘 되길 바랄게. 안지은이 남편의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했어요. 고마워. 늦지 않게 돌아올게. 수연이 지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가던 수연은 어머니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김영자는 이미 깨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저 출근합니다. 김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더욱 또렷했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지? 행운을 빌어 아들. 네, 감사합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또다시 의아함을 느꼈어요. 수연아, 오늘 저녁에는 꼭 일찍 들어오렴.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김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출근했어요. 수연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재택 근무를 위해 노트북을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김영자의 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들에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어떤 순간에는 전화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영자가 방에서 나왔어요. 평소와 달리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래된 옷장에서 꺼낸 듯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어요. 약속이 있어. 김영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나가시는 건 위험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김영자는 잠시 지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면 고맙겠구나. 차 안에서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송도 법원 근처에 있는 정 변호사 사무실로 가자. 지은은 놀랐지만 말없이 운전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변호사를 만나는 거지? 유언장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이?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영자는 지은에게 말했어요. 너도 함께 들어오렴.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도 있어. 지은은 불안했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실내에는 중년의 남성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영자님 안녕하세요. 모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나 맞이했어요. 지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진단받은 시어머니가 변호사와 사전에 약속을 잡고 법적 상담을 받는다니요? 정 변호사님, 이쪽은 제 며느리 안지은이에요. 김영자가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여사님. 오늘 중요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세 사람이 회의실에 앉자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김영자님, 지난번에 논의한 대로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최종 서명만 남았습니다. 지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이게 다 무슨 일이죠? 김영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해할 시간이 왔구나. 사실 나는 치매가 아니야.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네? 그럼 의사 진단은요? 그건 내가 의도적으로 연기한 거야. 의사에게 치매 증상을 보여준 거지.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내가 요양원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부터 난 너와 수연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어. 내가 부담스러운지 아니면 정말 나를 걱정해서 그런 건지.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것은 김영자님이 3개월 전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시점이죠.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거기에는 김영자의 자필 서명과 함께 그녀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와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치매 증상을 연기할 것이다. 어머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처음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난 너무 상처받았어.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웠어.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알고 싶었어. 김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 원장도?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어. 너희의 진짜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장치였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은 진짜 유 원장입니다. 김영자님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아들 김수연 씨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지은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떤 조건인가요? 김수연 씨와 당신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한 재산은 공동 관리됩니다. 이혼할 경우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기부됩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녀와 수연의 관계까지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은이 말을 더듬었어요. 지은아, 나는 너를 미워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야.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내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을 때 수연이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나는 내가 단지 내 재산 때문에 나를 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그건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삶의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도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김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의지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지은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김영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이리 와서 앉으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진실을 말해줄게. 수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변호사가 그에게도 서류를 건넸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김영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치매 연기를 한 이유, 유 원장으로 그들을 시험한 목적,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의도까지요. 나는 너희 둘을 시험한 게 아니라 너희 관계를 시험한 거야.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아.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지. 나는 너희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어. 수연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계속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하지만 나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잘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의심하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김영자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어.
완벽한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야.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나도 잘못했어. 어머니에 대한 내 태도가 정말 부끄러워. 수연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둘 다 실수했어.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김영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계획은 의도한 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야. 김영자가 말했어요. 나를 요양원에 보낼 건지 아니면 함께 살 건지. 수연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갈등이나 의심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살아주세요. 지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더 잘 모실게요. 김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나는 그저 너희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변호사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것은 김영자님의 재산 관리 계획입니다. 이제 공동 명의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세 사람은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것으로 김영자의 계획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수연이 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어떻게 치매 연기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셨어요? 의사도 속았다면서요. 김영자는 미소 지었어요. 난 젊었을 때 연극반에서 활동했단다. 그리고 오랜 시간 혼자 살다 보니 관찰력이 발달했지. 내 주변의 노인들이 치매에 걸렸을 때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세심하게 관찰했어. 지은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가끔은 의심했잖아. 김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너 지은아. 넌 날카로운 아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 사람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해와 의심이 해소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 그들은 오랜만에 화목한 대화를 나눴어요. 김영자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연과 지은은 그들의 미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수연아, 오늘 계약은 어떻게 됐니? 김영자가 물었어요. 수연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성공했어요, 어머니. 대형 건설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이제 그린테크는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거예요. 정말 축하해. 지은이 기뻐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초기에 투자해주신 자금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은 꿈도 꾸지 못했을 거예요. 수연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김영자는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건 내 노력의 결과야. 나는 그저 믿음을 보여준 것뿐이지.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테라스에 나가 송도의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저 불빛들과 같은 것 같아요. 지은이 말했어요. 때로는 밝게 빛나고 때로는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계속해서 빛을 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김영자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래, 지은아. 너는 정말 현명해졌구나.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어머니의 특별한 시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3개월 후 수연의 사업은 더욱 번창했고 지은은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치매 환자들을 돕는 봉사단체에 가입했어요. 김영자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죠. 김영자는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생활했어요. 그녀는 지역 노인센터에서 연극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영자는 수연과 지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그녀가 몰래 쓰고 있던 일기장이었습니다. 양로원 계약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이건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동안 쓴 기록이야. 언젠가 너희가 힘들 때 이걸 읽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수연과 지은은 감동했어요. 일기장의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진정한 사랑은 시험 속에서 빛을 발한다. 그날 밤 송도의 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어요. 마치 이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 김영자, 수현, 지은 이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의무나 책임이 아닌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어요. 가족이란 서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하는 것. 김영자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